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백실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 드디어 우리가 삼상을 공부하게 됩니다. 1절. 삼상 회로. 자, 이제 우리가 앞에까지 배웠던 건 뭡니까? 그러면 단상입니다. 단상이라고 하는 거는 전력이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실제로는 두 가닥이 들어오지만 그 중에 2라는 거는 한 가닥입니다. 하나는 기준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큰 빌딩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곳 가게 되면 선이 세 가닥으로 전력을 전송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상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럼 삼상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가 나중에 그 기기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단상이 하나의 막대기, 이 안에 하나의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삼상은 하나, 둘, 세 개의 코일군이 각각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면은 사이클이 3개 만들어지는 삼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120도라고도 하고 또 혹시 다른 이름으로 3분의 2 파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180이기 때문에 180 곱하기 2 하면 360이죠. 나누기 3 하면 이게 120이랑 똑같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삼상교류의 발생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삼상은 사이클이 파형이 3개입니다. 파형이 3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 다음에 둘, 다음에 셋, 이렇게 파형이 3개가 나오게 되죠. 이라는 게 총 3개의 파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삼상을 가지고 결선하는 변압기 결선 혹은 부하 결선에서 Y델타라고 하는 결선 방법이 있게 되고요. 그 결선 방법이라든지 삼상 전력을 어떻게 잴 수 있는지 Y델타 부하 결선의 특징 같은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 페이지 넘겨서 133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식 5-2에 대칭 삼상 벡터 전압의 합은 빵이 된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됩니다. 아니, VA 플러스 VB 플러스 VC, 그러니까 상이 하나가 VA상이라고 하고 VB상이라고 하고 VC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세 개를 다 합치게 되면 벡터적으로 빵이 된다, 이렇게 되는 얘기죠. 1 더하게 되면은 3이 아니에요. 0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어떤 추가 우리 하나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추가 하나가 있는데 말 한 마리가 이쪽으로 끌어당겨요. 10이라는 힘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여기서도 10이라는 만큼으로 끌어당긴다고 해보죠. 그리고 정확하게 또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여기서 10이라는 힘으로 끌어당기게 되면은 이 추 어디로 이동합니까? 결국 그 가만히 멈춰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삼상 벡터가 평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삼상 평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한 일이 뭐가 됩니까? 빵이 되는 겁니다. 삼상은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A상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은 B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C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세 개가 시시각각 기호가 변화하게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 방향이 변화하게 되면서 전체 벡터적인 합은 0이 되지만 이 전력을 전송하는 방법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3페이지 맨 위에 식 5-2 세 개의 벡터 합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 밑에 벡터 표시, 벡터 합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걸 우리가 벡터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벡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벡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밑에 결선이 있게 되는데, 자, 이 Y결선과 델타 결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하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Y결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Y결선은 다른 이름으로 이걸로 성형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타결선이라고도 해요. 이게 다 똑같은 거죠. 이 성이 별성자고 스타가 별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Y를 왜 성형결선, 왜 Y자 모양이 왜 별 모양입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는 아주 좋은 질문. 굿 퀘스천. 왜 별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 동양에서는 이게 별 모양으로 안 보이게 되는데, 저기 서양 가게 되면은 별이 반짝일 때 마치 불꽃이 이렇게 Y자로 이렇게 퍼지는 듯한 모양을 받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기 쪽에서는 스타결선이라고 하게 되고, 이걸 한자식으로 하게 되면은 성형결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형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Y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부하가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 부하 세 개를 마치 Y자 모양으로 결선하는 거를 이 Y결선이라고 합니다. 성형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성형 결선 모양에서, 이거 이제 사실 변압기 결선이나 전동기 결선. 만약에 여기서 전기를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전동기라든지 그 부하 결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전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변압기의 결선 모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선과 선의 이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사이간자를 써서 선간 전압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전압은 전압인데 라인 사이의 전압이라서 VL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N은 여기는 이제 중성선이에요. 자 중성선 어느 것도 아닌 거. 자 여기에서 사이의 전압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상전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좀 다루지는 않고 뒤에 변압기의 결선에 가서 조금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아시죠? 변압기 결선 가서 다루게 될 테니까 변압기를 듣고 이 내용을 딱 생각해 보시게 된다면은 그때 되면 더 이해가 100%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선전류라고 합니다. 선전류. 그 다음에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상전류죠. 자, 여기는 이제 어떤 임피던스가 되겠죠.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인. 그러면 이때, 자, 만약에 상전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전류를 알고 싶으면은 상전류와 선전류는 내내 똑같아요. 이 상에 흐르는 전류, 선전류. 그래서 I는 임피던스 분에 요 상에 걸리는 전압하게 되면은 여기 전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Y결선에서 가장 큰 특징은 상전류와 선 전류가 그 크기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나가는 곳이 길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전압 차이를 보게 되면은 상 전압과 선간 전압이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선간 전압이 이따만큼 더 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선간 전압이 더 크게 되는데 자, 얼마만큼 더 크게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루트 3배만큼 크게 됩니다. 지금부터 몇 배냐라고 했을 때 루트 3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올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선간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루트 3 어떤 거? 상전압 상전압에다가 루트 3배를 하게 되면 이게 선간 전압이 곧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상차가 또 하나 나와요. 위상차 선간 전압은 상전압보다 30도 앞선다. 이게 이제 벡터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델타 결선.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결선을 하게 된 겁니다. 부하가 3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하나, 둘, 셋. 삼각형 모양으로 있고, 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부하를 결선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을 하나, 2개 이렇게 빼게 됩니다. 물론 뭐 3개도 뺄 수 있죠. 자, 요 사이의 전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선간 전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기호는 VL을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저기도 VL이라고 했죠, 그렇죠? 다음에 자, 이 임피던스 사이의 양쪽에 있는 전압을 우리가 상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VP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전압에 해당하는 거는 VP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자, 이 선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은 선전류라고 하고요. IL 그리고 이 상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하고 IP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선전류가 IL이고 이쪽에는 IP가 되겠죠. 자, 이 Y결선에서는 전류가 똑같았죠.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델타 결선에서는 어떤 게 똑같습니까? 이 전류는 절대 똑같잖아요. 여기서 가는 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니까. 그래서 전압이 똑같아요. 얘는 병렬이기 때문에. 자, 이 델타 결선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상전압이 어떤 전압과 똑같다? 선간 전압과 똑같게 되고요. 대신에 전류는 다르게 되죠. 누가 더 클까요? 선전류가 더 큽니다. 두 개가 벡터적으로 합쳐져서 선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전류는 루트 3에다가 얼마 곱합니까? 이거는 상전압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상전압.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위상차가 또 존재하게 되는데,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30도 늦다. 이렇게 또 위상차가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하나 나오게 되면은 이따가 보시겠지만 성간전압이 380V다. 상전압은 얼마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380 나누기 루트 3 하면 되는 거죠. 루트 3배니까 그게. 성간전압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선 전류가 더 큰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선이 들어간 말이 루트 3배 더 큰 겁니다. 대신 Y결선일 때는 전류가 똑같고 델타 결선일 때는 전압이 똑같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뭐 이거 문제가 안 돼요. 133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있고 134페이지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134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Y 델타 변환이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Y 델타 변환. 이 Y 델타 변환은 나중에 전동기를 결선하게 될 때 이 전동기를 Y 결선할 거냐 델타 결선할 거냐. Y 결선하게 되면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이 기동법 중에 하나인데, 자, Y 변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저항이 이렇게 3oh짜리가 3개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3ohm. 3ohm. 그럼 이 3oh를 가지고 제가 Y 결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Y 결선하게 되면은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3개를 놓는 거죠. 3ohm, 3ohm, 3ohm. 그럼 3oh이게 되면은 아무거나 선 두 개 사이의 저항은 몇 ohm이 되게 될까요? 이 사이의 저항은 몇 ohm일까요? 혹은 이 둘 사이의 저항은 얼마일까요? 혹은 이 둘 사이의 저항은 얼마일까요? 둘 사이는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몇 ohm이 됩니까? 6ohm이 됩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맞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Y 결선이 아니라 델타 결선으로 결선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델타 결선으로 결선을 하고 이 둘 사이의 저항을 내가 등가 변환해 보겠습니다. 등가 변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맨 처음에 만약에 똑같이 여기를 3 집어넣게 되면은 합성 저항은 얼마일까요? 합성 저항이 3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쪽으로도 회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 3짜리 저항이 하나 있지만 이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렬로 몇 ohm짜리? 3으로 해서 6짜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면 합분의 곱, 병렬이니까 합분의 곱에서 9분의 18 하게 되면 이게 2ohm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ohm이 되니까 만약에 똑같은 저항을 가지고 델타를 하게 되면 저항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등가 변환이라고 해서 이쪽도 제가 6ohm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기를 제가 6ohm으로 만들고 싶어요. 똑같이. 그러면은 저항은 각각 몇 ohm짜리를 집어넣어야지 얘가 6ohm이 되겠습니까? 똑같이 3 넣으면은 2ohm이 되잖아요. 그렇죠? 3분의 1로 집어되니까 똑같이 여기를 만약에 6ohm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3배짜리 저항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3배짜리 저항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가 9ohm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등가 변환하려고 그런다. 등가 변환하려고 하면은 Y에다가 몇 배를 해야지 델타가 되냐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럼 Y에다 몇 배를 해야 됩니까? 바로 3배를 해야 되는 거죠. 3배. 3배를 해야지 Y결선에 있는 저항에 3배를 해야지 델타 결선에서 등가 서로 같은 6ohm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거 이제 문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게 그겁니다. 임피던스 Y에다가 3배를 한 게 델타와 같다. 자, 그러면은 135페이지 보죠. 삼상교류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맨 밑에 식 5-5를 보게 되면은 식 5-5에 삼상 전력이 있어요. 여러분 전력 계산할 때 아까는 단상 계산했죠. 그냥 단상에서는 전력 P는 V, I,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만약에 삼상이 되게 되면은요
P 전력은 앞에 루트 3 하나 더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단상일 때와 삼상일 때가 각각 다르게 됩니다. 꼭 삼상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3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삼상일 때 만약에 전력이 얼마고 전압이 얼마고 역률이 얼마이고 그때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은 I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나머지가 밑으로 가야 되겠죠.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P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1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6번 이전력계법. 여기서 다루고 싶은 핵심 내용은 뭐냐? 제가 만약에 삼상 전력을 측정하려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 Y결선으로 되어 있는 삼상 전력을 측정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 삼상 전력계가 있어야 되게 되는데, 마침 제가 삼상 전력계가 없어요. 마침 제가 단상 전력계 2대만 가지고 있게 되면은, 자, 여기 단상 전력계 하나를 걸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를 걸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값을 P1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쪽에서 가리키는 값을 P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전체 전력이 얼마냐? 이런 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P. 그때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P1 플러스 P2 하게 되면 전체 전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전력계 두 개를 했는데 하나가 100W를 가리키고 하나가 여기가 50W를 가리킨다. 그러면 총 전력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0W가 되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의외로 요즘에 최근 한 2년 동안에 한 3번 정도 딱 나왔습니다.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의외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우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볼까요? 정리 한번. 1번. 삼상은 각각 위상차가 몇 도가 차이 난다? 위상이 120도 차이 난다. 그리고 결선 방법은 Y결선이랑 델타 결선이 있는데, 자, Y결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 몇 배? 전압이 루트 3배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몇 배? 전류가 루트 3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 전류라고 하는 것 각각 다 하고, 여기는 Y결선에서는 전류가 똑같고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이 똑같다. 이런 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4번에 그리고 임피던스 Y에다가 3배를 해야지 임피던스 델타 등가 외로로 변환시킬 수 있다. 자, 5번에 그리고 총 P 전력은 P1 플러스 P2 이전력계로 할 때는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죠. 핵심 내용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1번. 대칭 삼상 교류에서 기전력 및 주파수가 같을 경우 각 상간의 위상차는 얼마인가? 몇 도입니까? 대칭 삼상에서 120도. 그러면은 가나다라 중에서 어떤 거? 가번은 180, 나번은 8분의 1이니까 90. 그쵸? 라번은 360 아니죠? 다 4번이죠. 2번. 대칭 삼상 교류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얼마냐? 얼마 차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각각 몇 도 차이? 120도 차이. 그쵸? 다 몇 번? 다 4번. 3번. 평형 삼상 성형결선에 있어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성형이 Y결선이죠. 몇 배 차이 납니까? 루트 3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 성간전압을 VL이라고 하고 상전압을 VP라고 하게 되면은 VL은 이렇게 거죠. 루트 3 VP. 상에다가 루트 3배를 해야지 VL이 되는 거죠. 다음 몇 번? 4번. 4번. YY 결선회로에서 선간전압이 200일 때 상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루트 3배라고요. 그러면은 자, 선간전압이 200이면은 상전압은 나누기 루트 3. 상전압이 루트 3배 더 작죠. 그렇죠? 그러면은 115V. 5번. 대칭 삼상 교류회로의 성형결선에서 성형결선이 Y결선이죠. 선간전압이 220일 때 상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선간전압이 220이면은요. 상전압 나누기 루트 3. 127V. 쉽죠? 네. 6번. 델타 결선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상전압과 상전류를 측정하였더니 각각 200V 30A였다. 이 삼상 유도전동기의 선간전압과 선전류의 크기는 얼마인가 물어봅니다. 자, 6번에 상전압 VP와 그 다음에 IP 상전압과 상전류를 측정했더니 전압은 200V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30A라고요. 이때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얼마냐 물어보죠. 선간전압 VL과 그 다음에 IL이 얼마냐 물어보죠.
이 델타 결선일 때는 뭐가 똑같아요? 전압이 똑같죠. 그러니까 전압 그대로 가는 거죠. 200. 전류는요. 루트 3배 더 크죠? 그러니까 30, 루트 3. 답, 라번. 7번. 평형 3상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가 옳은 것은 무엇이냐? 델타에서는요. 어때요? 전류, 전압 크기는 똑같죠. 그러니까 7번. VL과 VP가 같죠. 다번이죠. 8번.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결선할 때 선전류 IL과 상전류 IP와의 관계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델타 결선일 때는 전류가 선이 더 3배가 큰 거죠. 그러니까 8번. 자, IL과 IP 중에서 IL이 더 크죠. IP보다 루트 3배 더 크게 되는 거죠. 답 4번. 9번. 전압 220V 한상부하가 8 플러스 J6옴인 델타 회로의 선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9번 요거 문제는 그림으로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임피던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또 하나 있고, 임피던스가 또 하나 있어요. 전압이 220V래요. 자, 그때 임피던스가 8 플러스 6이래요. 8 플러스 6은 얼마일까요? 10 이렇게 딱 나와야 되겠죠. 10. 그럼 이때 선전류는 얼마냐? 여기 선에 흘러가는 전류는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일단 상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상에 흐르는 전류 구하고 루트 3배 해보면 되겠죠. 상에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V. I는 I, P는 임피던스 분의 V. 임피던스가 10이고 전압이 220이니까 22A죠. 그쵸? 그러면 선전류는 얼마입니까? 22에다가 얼마요? 루트 3배 하면 되는 거죠. 22 루트 3. 답, 나번. 10번. 선간전압이 380V인 전원에 임피던스 8 플러스 J6옴의 부하를 Y결선으로 접속했을 때 선전류는 약 몇 암페어가 되는가 물어봅니다. 지금 Y결선이죠. 자, 이런 문제 이제 Y결선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Y결선. 이건 Y결선인데 선간전압이 380V래요. 380V. 자, 그때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이래요. 얼마예요? 그러면 10이죠, 10. 그때 선전류는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선전류. 자, 그러면은 380분의 10 하면, 10분의 380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압은 여기 상전압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하 하나에 걸린 전압을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럼 380이면은 상전압 얼마입니까? 나누기 루트 3 해야 되는 거죠? 220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 암기해둘 필요가 있어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니까. 또 이게 우리나라 표준 전원이니까. 우리나라는 3상 4선식 배전선로에서 선간전압이 380V고 상전압은 220V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표준이에요. 우리나라 표준입니다. 220이에요. 그럼 흐르는 전류는요. I는 임피던스 분의 V 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10이고 V가 220 하면은 22A 되겠네요. 그쵸? 답 나와봐. 11번. 200V의 3상 3선식 회로에 R은 4옴, X에는 3옴의 부하 3조를 Y결선했을 때 부하 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은 선간전압이 지금 얼마입니까? 200이라는 거죠. 200. 200이게 되면은 상전압 얼마입니까? 나누기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I는 임피던스 분의 V. 임피던스가 지금 문제에서 3, 4라고 했으니까 5죠. 5분의 얼마예요? 200을 얼마로 나눈 거예요? 루트 3으로 나눈 것과 같죠. 그러면 이게 23.1A가 될 겁니다. 12번. 선간전압이 210V, 선전류 10A의 YY 회로가 있다. 상전압과 상전류는 각각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2번에 선간전압이 210, 다음에 선전류가 10, 상전압과 상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Y회로에서. 전류는 똑같죠. 그쵸? 전류는 그대로 10. 전압은요? 210 나누기 루트 3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121. 121V 10A 되겠죠. 121V 10A. 답 나와봐. 13번. 델타 평형 회로에서 전압이 200V,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옴일 때 상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13번에. 자, 델타 회로를 그리게 되고 3 플러스 J4래요.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5옴이라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전압이 200V라고요. 200V. 상전류 물어봐요. 상전류. 상전류는 I는 임피던스 분의
V 하게 되면은 5분의 20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거 40A 되는 거죠. 만약에 선전류 물어보게 되면은 몇 배 해줍니까? 루트 3배 해줘야 되겠죠. 그럼 나와봐. 14번. 대칭 3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14번. Y회로에서는요,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앞서고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는 델타 결선은 선전류가 30도 뒤진다. 늦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30도 더 뒤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관계. 선전류가 더 늦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전류가 더 앞서게 되는 거죠. 가번이죠. 15번. 델타 결선의 전원에서 선전류가 40이고 선간전압이 220일 때 상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선전류가 40이면은요, 상전류는요, 나누기 루트 3 해야 되는 거죠. 루트 3배 더 작으니까 40 나누기 루트 3 하게 되면은 상전류 알 수 있겠죠. 23A. 16번. 평형 3상 교류 회로의 Y 회로로부터 델타 회로로 등가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등가 변환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Y에서 델타로 갈 때는 Y에다가 몇 배? 3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델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가번이죠. 각 상의 임피던스를 3배 한다. 17번. 세변의 저항이 RA, RB, RC가 각각 15옴인 Y결선 회로가 있다. 이것과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의 각 변의 저항은 얼마인가? 15를 3배 해줘야 된다고요. 얼마 그러면은? 45. 나와. 18번. 부하의 결선 방식에서 Y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환하였을 때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임피던스 Y에다가 3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델타가 됩니다. 답 19번. 그림과 같은 평형 3상 델타 회로를 등가 Y결선으로 환산하면 각상의 임피던스는 몇 옴이 되는가? 단 임피던스는 12옴이다. 자, Y를 델타로 가게 될 때 3배 주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델타를 Y로 결선하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해주죠. 3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 나누기 3 해주게 되면요, 4옴이 되는 거죠. 4옴. 답 4번이죠. 20번. 3상 교류 회로의 두 개의 전력계 W1, W2로 측정해서 W1의 지식값이 P1, W2의 지식값이 P2라고 하면 3상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3상 전력계 두 대를 사용하게 되면은 두 개 그냥 더하면 된다고 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더하면 됩니다. P1 플러스 P2 답은. 21번. 이 전력계법으로 3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전력계의 지식값이 하나는 450이고 또 하나도 450이었다. 전체 전력은 얼마냐? 두 개 더하면은 900. 22번. 평형 3상 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라고 하면은 3상 회로의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3상일 때 하나가 소비 전력이 P라고 합니다. P면은 전체 소비 전력은 얼마입니까? 3P죠. 3배로 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답 4번이죠. 23번. 전압 220V, 전류 10A, 역률 0.8인 3상 전동기 사용 시 소비 전력은 얼마가 됩니까? 물어봅니다. 자, 3상의 소비 전력 P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죠. VI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루트 3에다가 V가 얼마입니까? 220이죠. 220, I가 10,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률이 0.8이죠. 0.8. 자, 계산합니다.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아마 3000 나올 겁니다. 이거는 3kW가 되죠. 24번. 어떤 3상 회로에서 선간 전압이 200V, 선전류 25A, 3상 전력이 7kW였다. 이때 역률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봅니다. 24번에.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서 역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루트 3, VI 분의 P가 되고요. 자, 이때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200, 전류가 25 분의 전력이 7000는 계산합니다. 0.8, 역률 80%. 답은.
25번. 성간전압이 13,200, 선전류가 800, 역률이 80%인 부하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25번. P는 3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자, 이 문제 3상이라는 말 없어도 성간전압이 13,200이면은 우리가 배전솔로 구간에 사용하는 겁니다. 3상입니다. 3상. 이렇게 크게 되면은 루트 3 곱하기 13,200 곱하기 전류가 800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역률이 80% 0.8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일까요 이거? 14,632 킬로와트 나온다네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문제 25개 풀어봤습니다. 이 Y 델타 결선일 때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차이,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와 상전류의 차이, 요거 좀 한번 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뭐 세배하는 거나 이전력계법이나 뭐 삼성 전력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동영상 강의를 이제 중심으로 규제 편찬을 하면서 가장 핵심을 뒀던 거는 최근의 문제들이 아주 다양성 있게 변화하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 예제를 접해봐야 되겠다. 이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제를 접하는 게 관련도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본문을 한번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사실상 학습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예제를 함께 본문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풀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속도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 강의를 전체적으로 좀 여러 번 반복하게 하려면 강의를 좀 짤막짤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조금 빨리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강의를 저랑 한번 듣고 여러분들 따로 이 하얀 백지에다가 계산식을 하나씩 풀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꼭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셔서 문제풀이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